3차 남북 정상회담 이달 18일부터 2박 3일 동안 평양에서 열리게 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는데요. 오늘 특사단 방문 결과 가지고 정치부 이봉석 기자와 보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저희가 녹취 구성으로 정 실장 발표 내용을 좀 틀어드렸습니다.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어떻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앞에서 보신 대로 그 남북 정상 3차 정상회담이 그 이달 18일부터 2박 3일간 평양에서 이제 열릴 예정입니다. 예. 그 앞서 이제 2000년이라든지 2007년에도 보면 그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이 다 이제 화요일부터 화수목 이렇게 2박 3일간 열렸는데 네. 이번에도 이제 같은 이제 그 요일에 이제 열리는 셈이 됐고요. 그 이 날짜는 전부터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 예를 들면 그 이번 주 일요일이 되겠는데 북한이 이제 구구절 행사, 그러니까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일 행사이기 때문에 예. 그거의 준비에 이제 매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남북 간의 판문점에서 회담 준비 실무 협의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구구절을 이제 다 마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남북 회담 그 정상회담 준비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보관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남북 정상회담의 의제도 이번 특사단의 방북 의제와 비슷하게 그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고 비핵화 실천적 방안 협의 이런 게 두 개가 될 수가 있겠는데 이번에 이제 그 특사단의 방북 결과를 보면 남북 정상회담 일정을 확정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까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예상됐던 대로 기대에 이제 부응하는 측면이 있는데 비핵화 관련은 좀 약간 못 미친다는 그런 좀 지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 이거는 그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좀 더 이제 진전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그 비핵화 문제도 중요한 의제로 이번에 특사단 방문 때 다뤄졌을 텐데 이 미국이 요구하는 핵시설 리스트 제출, 이 북한의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까? 그동안에 이제 미국은 그 종전 선언의 어떤 대가로 그 핵 리스트 제출을 핵시설 리스트 제출을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제 이거와 관련된 논의는 특사단의 방북에서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 아무래도 북한 입장에서는 핵 리스트 제출을 한다면 그 자신들의 어떤 핵 시설과 관련한 그 어떤 전반적인 이제 전모가 드러나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미국 언론에서는 이게 만약에 그 핵 리스트를 제출을 하면 그 어떤 그 선제 타격의 어떤 그 빌미를 제공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신에 그 이런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그 아무래도 그냥 이 비핵화에 대해서 그 어떤 진정성을 보이는 거, 어떤 상당한 이제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의지를 비춰주는 것으로 어떤 미국에 대한 이제 메시지를 이제 보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언급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 핵무기 없는 땅을 만들자 한반도에 그리고 그 또 특히 이제 주목받을 만한 게 트럼프의 첫 임기 내 비핵화 실현이 목표다. 첫 임기가 이제 2021년 1월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까지 그 비핵화를 하는 게 이제 목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북미 간의 협상이 잘 풀려야지 이게 가능하겠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한 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변화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참모들이나 측근들한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믿음을 얻으려는 그런 메시지를 이제 보면서 어떤 북미 간 협상의 동력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핵 리스트 제출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미국 측이라 한다면 사실 북한 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종전선언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이번 이 회담에서도 이 특사단의 방북에서도 이런 내용이 좀 협의 대상으로 좀 많이 거론이 됐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좀 나왔습니까? 네, 그 김정은 위원장은 그 종전선언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촉구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인데요. 예를 들면 주한미군 철수하고 한미동맹 약화 등은 종전선언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우리나라의 일각에서도 그렇고 종전선언을 하면 한미동맹이 약화가 되고 그다음에 종전선언 직후에 전쟁이 끝났으니까
그 주한미군도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서 우리한테 그 주한미군 철수를 또 미국한테도 압박하는 거 아니냐 그런 전망이 그렇죠. 나왔는데 예. 이런 우려를 어떻게 보면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그렇게 관측이 되고 예. 그리고 또 우리의 어떤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은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 어떤 그러니까 선언 자체지 그 안에 무슨 예. 그 어떤 조치라든지 이런 게 이제 부수적으로 딸려가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입장을 우리 정부는 가지고 있는데 북한도 여기에 이제 동의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근데 반면에 이제 이번에 예를 들면 폼페이오 장관이 장관의 방북이 취소되긴 했지만 방북이 만약에 성사가 됐으면 일련의 어떤 외교 일정을 통해서 그 이달 말에 유엔 총회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관측이 나왔었는데 그 방북하고 돌아온 정의원 실장은 유엔 총회에서 남북미 정상회담 여건은 마련돼 있지 않다라고 지금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봐서 그 일단은 김정은 위원장이 그 뉴욕으로 갈 가능성은 좀 없는 것 같고 근데 네. 대신에 종전선언이 꼭 남북미 정상이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가능성이 좀 아직 뭐 완전히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네. 좀 가능성이 좀 떨어진 상황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호혜적인 수사를 많이 사용했는데 미국은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이 다시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그 미국이 그 이런 어떤 반응에 대해서 그 북한의 어떤 내놓은 입장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재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예. 있다고 그렇게 보고요. 그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미국하고 상당히 그 미국의 그 이번에 대미 메시지를 여러 차례 이제 발신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하고도 비핵화 관련해서 긴밀히 협의할 것이다. 이런 거는 결국에는 폼페이오 장관이 좀 약간 와줬으면 하는 그런 어떤 뉘앙스로도 비칠 수 예. 있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에 했던 어떤 신뢰감을 상당히 이제 표시를 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그다음에 뭐 참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모한테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네.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어떤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뭐 반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이제 정 실장 발표 내용 중에서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와 관련된 중재 역할을 어느 정도 해낼 수 있느냐가 또 다른 이제 우리 정부의 과제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역할을 좀 해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네, 그 우선 그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 그 이번에 어떤 우리 그 정부 그다음에 그 청와대의 어떤 거는 기대를 지금 상당히 많이 드러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이 그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그 어떻게 보면 남북 간의 이제 본격적인 비핵화 관련한 첫 접촉인 셈인데 그 북미 회담이 그 성사되기 전에 그 2차 남북 정상회담으로 원래 취소됐던 걸 다시 이제 돌려세우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노고를 높게 평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예. 측면이 있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정의용 실장의 발표 내용을 보면 네. 북한이 비핵화 관련해 남측의 역할을 많이 기대하는 것 같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도 그 앞으로 그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 비핵화 문제가 좀 더 이제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특사단이 그 정의용 실장이 곧 이제 그 미국이라든지 방문을 해서 그 어떤 주변국의 그 이런 성과를 이제 설명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어떤 중재 외교가 좀 더 이제 본격화되는 셈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유엔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날 예정입니다. 그때 또 한 번 우리 중재 외교가 빛을 발할 기회가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이 정상회담 전인 18일 이전에 개소가 될까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남북이 관계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들 중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네, 일단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저번 달 말에 그 원래는 개소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취소가 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연기가 연기된 됐죠.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특사단이 방북을 해서 그 사무소 개소를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그 개소를 추진하기로 다시 이제 한 건데 네. 결국에는 미국의 어떤 입장을 감안을 해서 좀 더 약간 그 날짜를 오픈시켜서 남겨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문제를 포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는데
남북 관계를 탈선 없이 이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또 예. 이번에 특사단의 방북을 통해서 그 남북 간의 어떤 긴장 완화라든지 그다음에 관계 증진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그 남북이 추진 중인 것 중에 하나가 그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입니다. 지금 원래는 비무장지대 내에서는 그 무장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남북 모두 지금 뭐 예를 들면 GP에 그 기관총을 설치를 해놓는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무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GP를 이제 철수를 하고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70에서 80개 정도, 북한 한 150개 정도가 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부 가까운 GP에 대한 어떤 철수가 지금 이미 논의가 되고 이루어졌죠. 있습니다. 예. 예. 이런 게 이제 좀 더 급물살을 지금 탈 것으로 보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한편으로 비무장지대 공동 유해 발굴도 지금 현재 이제 네. 약간 구체화되는 단계라고 지금 국방부가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와 관련해서는 오늘 이제 좀 공식적으로 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개소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논의와 관련해서는 미국 측의 불만이 뭐 비판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미국 측과 꾸준히 좀 협의를 하겠다라는 입장이었었잖아요. 우리 정부 측에서. 근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건 미국 측과 협의가 됐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 그게 뭐 우리 정부에 일단은 계속 이제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데 예. 그게 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사인을 받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예. 또 한편으로는 날짜를 못 박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뭔가 이제 좀 더 미국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아직 여지를 좀 남겨둔 여지가 있고 것이다. 그다음에 아무래도 지금 방북 결과가 물론 어제 공유를 시간적으로 미국하고 공유를 할 시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 어떤 전반적인 내용 자체를 미국이 받고 나서 뭔가 이제 입장 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부 이봉석 기자와 함께 오늘 특사단 방북 결과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